안녕하세요. 리투아니아 비커 채널 정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준입니다. 오늘 벌써 비커 채널 9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 8번째 영상 때 우리가 리투아니아의 드라마 로케이션 장점으로 다양한 건축 양식의 건물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교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했는데 이곳 빌뉴스 교회 건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투아니아가 유럽에서 이교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켰지만 지금은 가장 카톨릭 신앙심이 깊은 나라가 된 만큼 리투아니아에서의 교회 이야기를 해보는 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인 좀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면 사실 이곳이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 주재하고 있는 외교단이 37개가 있거든요. 37개 외교단을 대표하는 공간이 바로 교황청 대사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 교황청 대사관 차석분이 한국인 신부님 정다운 몬시뇨리셨어요. 지금은 이제 로마로 근무지로 옮기셔서 안 계시지만 그 당시 되게 정착하는데 도움도 많이 주시고, 사실 전 나름대로의 고해 성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는데, 그 당시 신부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이곳의 교회를 둘러보면 이 나라를 이해하는데 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요즘 날씨도 좋고 빌뉴스 시내를 돌아가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빌뉴스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꿀팁을 하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빌뉴스에 교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카톨릭 국가인 리투아니아에서 교회들은 중요한 관광 포인트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다지 크지 않은 빌뉴스 구시가지, 신시가지까지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구시가지에 무려 42개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해요. 다 다룰 수는 없을 거고요. 우리가 빌뉴스 지도를 놓고, 그러니까 빌뉴스 시내를 걸어서 이동한다는 상상을 하면서 몇 개 유명한 교회들을 위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동실문관님께 지금 또 자료로도 나오겠지만 지도를 가지고 집에서 산책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얘기를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인구 대비 교회 수가 유럽에서도 이례적으로 많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지도를 보니까 총 8군데를 선정해 주셨네요. 그럼 이대로 한번 한 바퀴를 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성 베드로 바울 교회네요. 네. 시내 북동쪽에 위치한 바로크 양식의 대표작, 성 베드로 바울 교회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톨릭 교회 중의 하나로 꼽는 사람들이 꽤 많은 곳이에요. 사실 빌뉴스 관광청 공식 홍보 사이트 고빌뉴스라고 있거든요. 이 사이트를 가보면은 이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6대 교회 중 첫 번째로 손꼽힌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다니 무엇 때문인 거죠? 네, 좀 전에 보여드린 외관만 봐서는 알 수는 없고요. 네, 지금 내부 사진이 나올 텐데요. 내부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벽과 천장이 다 하얀색으로 가득한데 이게 마치 파도가 부서지는 것 같이 보여요. 네, 17세기 이탈리아 조각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약 2000여 개의 석고 조각이 안에 가득 채우고 있어요. 빌뉴스는 1655년 제2차 북방전쟁 당시 모스크바 대공국의 침략을 받아 6년간 점령을 당했어요. 이제 1661년에 이를 수복하게 되는데 당시 이를 수복한 장군 그리고 나중에 빌뉴스 주지사가 되는 니콜라스 카지미에라 스파차스라는 장군이 빌뉴스 해방을 감사하면서 침략으로 원래 폐허가 되었던 교회 위에 지금 바로 그 양식의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현재의 교회가 된 거죠. 석고 조각들도 아름답지만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배 모양의 독특한 샹들리에도 참 유명해요. 정말 신기한데요? 왜 샹들리에를 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교회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이 배 모양의 샹들리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어부가 직업이었던 베드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장 돔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상징을 뜻하기도 해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러면 다음은 어느 교회로 가죠? 네, 빌뉴스 대성당으로 가겠습니다. 음. 원래 이 자리는 이교의 최고 신이었던 페르쿠나스의 신전 자리였다고 전해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요가엘라가 목조 건물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여러 차례 파괴와 재건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1777년부터 1801년 사이에 라우리나스 구체비우스라는 리투아니아 건축가의 설계로 만들어진 신고전주의 양식의 교회예요. 빌뉴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성당 바로 옆에 57m 높이의 종탑도 있고요. 고대 그리스 신전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매우 오래된 곳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물은 한 2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군요. 사실 이름이 커티드럴이라고 붙어가지고 네. 보통 그 경우에는 고딕 양식의 건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을 보면 바실리카라고 붙는 게 맞다고는 해요. 근데 사실 그만큼 이제 오래된 건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건물이 있어요. 이곳에는 그 역사 3편에 나와 있었던 성 카지미에라스의 유해가 묻혀 있는데 이를 모시기 위한 성 카지미에라스 예배당 채플이 따로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건물이고요. 이 예배당 건물은 바로크 양식으로 1692년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지금의 본 건물보다는 한 100년 정도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원래 이 예배당의 2층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대공궁전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공 및 귀빈들은 이제 일반 신자들과 분리되어 바로 예배당으로 진입할 수 있고, 피렌체에 있었던 바사리회랑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공궁전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졌다가 러시아 제국 지배 당시 철거되었고, 리투아니아가 독립한 이후인 2002년부터 복원 작업이 시작되어서 2018년에 완료되었다고 들었는데, 대성당은 그렇지 않았나 보죠? 네, 그 러시아 제국 시절의 정교 우위 정책 속에서도 빌뉴스 대성당은 카톨릭 교회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종교가 금지되었던 소련 시절에는 교회의 기능이 완전히 박탈이 되었죠. 그리고 미술관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참고로 사용될까 했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당시에는 그 꼭대기에 지금 서 있는 3명의 성인상도 철거되었었고요. 하지만 이제 1989년 독립운동과 함께 리투아니아의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면서 대성당은 다시 리투아니아의 신앙의 중심지로 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수도 중심에 위치한 대성당에는 지하에도 무덤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많이 있죠. 네. 통치자나 대주교 등 유력 인사들의 무덤이 있고 관광지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네. 여기도 리투아니아의 영웅 비타우타스 대공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는 사실 믿지도 않았지만 다수의 귀족 성직자들의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1년 커다란 홍수가 나는 바람에 이제 성당의 외곽에 균열이 가는 큰 피해가 있었고, 이때 보강공사 차원에서 발굴이 있었다고 해서 하죠. 네. 발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1931년이면 빌뉴스가 폴란드 치하에 있었을 거고 홍수가 난 거기 때문에 발굴 작업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발굴보다 어쩌면은 대성당 복원 작업이 먼저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왕관을 쓰고 있었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시절의 일부 귀족 대공들은 이제 신원이 확인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비타우타스 대공을 비롯해서 많은 유골이 뒤죽박죽이 되는 바람에 고고학적 연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후 정비를 통해서 예전에는 시신을 던져만 넣고 말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지하 묘실의 일부 구역이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번에는 성 요한 교회가 있네요. 네, 2명의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헌정된 교회입니다.
14세기부터 있었던 고딕 양식 교회 자리에 17, 18세기 여러 차례 걸쳐서 바로크 양식으로 중건된 교회예요. 여기 첨탑은 69m, 아까 빌뉴스 대성당 중탑보다 조금 높죠. 그래서 빌뉴스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게디미나스 타워와 함께 빌뉴스 구시가지를 내려볼 수 있는 조망 포인트 중에 하나죠. 저는 이 교회가 빌뉴스 대학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학문의 심장부에 종교가 이렇게 자리를 한 거네요. 예, 여기서 그럼 빌뉴스 대학을 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빌뉴스 대학은 1579년 예수회에 의해 창설된 유서 깊은 대학입니다. 사실 종교개혁 시절에 만들어진 대학인데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예요. 사실 이 대학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귀족의 자제들이 해외로 유학을 갔다가 보통 독일 같은 데로 갔다가 이제 신교 신앙, 루터교나 아니면 칼뱅교 신앙을 갖고 오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귀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신교 신앙에 빠지지 않게 이 대학을 설립했다는 거죠. 이처럼 종교적 의미가 깊은 대학교의 중심에 가톨릭 교회가 자리 잡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빌뉴스 대학에 유명했던 교수님들 초상들도 교회 내부 곳곳에 걸려 있나 봐요. 예배를 보러 온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찍을 땐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는, 예, 말씀이. 지켜보고 있다. 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이네요. 다음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네요. Sanctuary of Divine Mercy. 우리말로 하느님의 자비교회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church나 sanctuary나 우리는 흔히 교회로 번역하지만 사실 sanctuary는 성소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사실 시내 좁은 골목에 있고 말씀대로 크지 않은 교회여서 흔히 지나치기 쉬운 이것도 고딕 양식의 건물입니다. 1934년 제작된 재단화 때문에 재단화가 이제 Divine Mercy,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사실 이 교회는 재밌는 게 소련 치하에서 농구 코트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현지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죠. 농구 코트요? 미술관이 되었던 미술관은 좀 고상하죠. 네, 빌뉴스 대성당보다 더 심한데요. 농구 코트라니. 소련 당국이 아주 제대로 종교적인 모독을 작정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었던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이 교회 뒤편으로 가면 바닥에 머리와 손이라는 이름의 조각이 있어서 이 교회의 뒤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그 조각을 본 적이 있어요. 소련 당국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조각이잖아요. 신앙을 놓지 않으려 했던 리투아니아인들의 고민이 아주 아련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네요. 네. 네. 하나님의 자비교회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성령의 도미니크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원래 여기는 1408년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던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의 교회지만 큰 화재로 소실되니 자꾸 부서졌던 교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17, 18세기에 외부는 후기 바로크, 이제 내부는 화려한 로코코 양식으로 새로 지어졌던 건물입니다. 이 교회 바로 옆의 수도원은 도미니크 수도원이죠. 1831년, 1863년에 리투아니아, 폴란드 봉기 때 독립운동가들 가두었던 감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와 수도원을 잇는 복도에 천국과 지옥을 나타내는 프레스코화가 인상에 많이 남아서 저도 그 도미니크 교회에 자주 가보았습니다. 네, 이 교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수민족인 폴란드 커뮤니티의 예배 장소가 되었고 현재도 미사가 폴란드어로 진행되어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이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리투아니아 독립 이후였던 1993년 리투아니아를 처음 방문하는데
이곳을 방문해서 폴란드계 신자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한 인연인 건지 201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시성되신 이후에 이 교회에는 요한 바오로 2세의 피 한 방울이 전해졌는데 교회 오른쪽에 있는 요한 바오로 2세 제단에 모셔져 있어요. 비록 피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 성인의 성유물을 모시고 있는 이제 위상이 높은 교회가 된 거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폴란드 분이라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얽힌 그런 인연까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 광장에 있는 성 카지미에라스 교회로 가볼까요? 네, 리투아니아를 상징하는 성 카지미에라스, 아까 빌뉴스 대성당 하면서도 잠깐 나왔는데 거기에 예배당을 갖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카지미에라스 성인, 카지미에라스 왕자를 기리기 위해 건설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돔이에요. 꼭대기에 황금빛 왕관 모양의 장식이 씌워져 있거든요. 네, 이 왕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성 카지미에라스가 리투아니아, 폴란드, 그리고 지금의 라트비아 지역의 상당 부분을 의미하는 리보니아 지역의 수호 성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전승에 따르면 왕관 구조가 워낙 독특하고 무거웠기 때문에 그 왕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계산이 필요했고, 그래서 빌뉴스 대학교 수학과에서 계산을 도와서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문헌상 기록이 있는 건 아니고 관광 가이드나 이런저런 곳에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근대에 접어들면서 신앙과 과학을 접목시켜야 되는 시대상을 반영한 얘기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리투아니아의 영광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곳이 역사적으로는 아주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순환을 많이 당했죠. 러시아 제국 지배 당시에는 러시아 정교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1867년에는 러시아 정교 특유의 양파 모양,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양파 모양 돔이 더 씌워지기도 했대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빌뉴스가 독일군의 점령을 당했고, 그때 빌뉴스 독일군 수비대의 루터교 예배당이 되었어요. 그 당시 이제 양파 돔이 철거가 되고 왕관을 씌운 돔이 다시 복원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뭐 하나요? 소련이 다시 또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은 신앙이 억압받으면서 건물 전체가 무신론 박물관, 어티스트 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카톨릭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고, 음향적으로 또 워낙 탄탄한 건물이어서 요즘은 종종 유명한 국제음악가들의 오르간 콘서트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순환을 당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성 테레사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후기 르네상스와 바로크가 함께 공존하는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인데요. 갈멜수도회 소속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 자체도 크고 볼거리가 많지만, 지금 자료화면도 나오죠. 하지만 더 유명한 것은 이 교회에 바로 연결된 성모 마리아 예배당. 빌뉴스 성의 5개 출입문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문인 새벽의 문이에요. 금빛 옷에 별빛 장식을 두른 성모 마리아상이 아주 아름답네요. 서방의 카톨릭회와 그리고 동방교회의 이콘이 절묘하게 결합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모 마리아상과 관련해서 특별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앞서 성 베드로 바울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빌뉴스 점령 시기가 6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때 빌뉴스 도시 전체가 불타고 교회들이 무너졌지만 이 아이콘만은 기적처럼 무사했다고 해요. 일설에는 적군이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성모가 나타나서 빛으로 군사들을 물리쳤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전설 이후에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성모가 빌뉴스를 지켰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도 상당수 가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병을 치유받았다는 기적이 전해져요. 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자세히 보시면 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많은 하트 모양의 장식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성목회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응답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신자들이 봉헌한 겁니다. 뭐 라틴어로는 엑스보토라고 하는데 신앙의 증거물을 뜻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장소로 이동을 해볼까요? 성 안나 교회네요. 이 교회 건축 양식은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네. 벽돌이 붉은색이고, 솟아오른 첨탑이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뭐, 고딕 양식이겠죠? 네, 잘 보셨어요. 정확합니다. 네, 두 개의 큰 탑이 모서리에, 그리고 중앙에 팔각형 중앙탑이 있는 등, 특징적 형태가, 특징적인 아주 전형적인 고딕 양식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워낙 강렬한 붉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빌뉴스에서 가장 인상이 많이 남는 교회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해요. 관광객들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 봐요. 왜냐면 나폴레옹의 일화로도 유명하잖아요. 러시아 원정을 전후로 해서 빌뉴스에 머물렀던 나폴레옹이 이 교회에 매료되어서 가능하면 손바닥에 올려서 파리로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면서요. 네, 이거 뭐 빌뉴스 관광을 소개하는 모든 책자에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생각으로 보면 이 전설은 전설일 뿐일 수도 있어요. 사실 1812년 나폴레옹 러시아 침공 당시에는 빌뉴스가 보급기지였습니다. 그때 성 안나교회는 군대 보급품을 위한 창고로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내부가 많이 훼손되기도 했다고 하죠. 뭐 어쨌든 뭐 전설은 또 전설 나름대로 의미를 그쵸.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빌뉴스 기념품 가게에 가보면 이 교회 모형, 열쇠고리, 뭐 그다음 냉장고 자석 등을 많이 팔아요. 뭐 나폴레옹은 아니더라도 나폴레옹처럼 이제 손바닥에 교회를 얹어가고 싶은 관광객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짧은 시간에 8군데 교회를 다 둘러보았네요. 이거를 실제로 다 둘러보려면 반나절은 그 더 정도 걸릴 걸릴 텐데요. 것 같아요. 네. 그죠? 오늘 소개드린 교회 8곳들, 뭐, 모두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훨씬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저는 수박 겉핥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빌뉴스 대성당의 지하묘지 얘기도 더 들어갈 수 있고, 뭐, 성 카지미에라스의 추상화, 성 카지미에라스 추상화는 손이 3개거든요. 뭐, 이런 기적, 뭐, 직접 와서 보셨을 때 알게 되시는 내용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빠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곳의 교회들도 다 각각의 나름대로의 매력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카톨릭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도 많아요. 뭐 정교회 교회들, 그다음에 유대교 시나고그, 뭐 이런, 뭐 예전에는 뭐 이슬람 교회도 있었다고, 이슬람 모스크도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 정교회 내부에 들어갔을 때 색감이 되게 파스텔 톤에 예뻐서 아주 제 인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마 말씀하신 러시아 정교교회는 지금 성 카지미에라스 교회하고 성 테레사 교회 가기 중간에 있는 그 교회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교회도 좋은 관광지가 되겠죠. 관광 사이트예요. 이렇게 소개가 안 됐는데 가보고 싶은 이러한 아쉬운 게 있어야지 시청하시는 분들도 빌뉴스에 직접 와볼 생각을 하시겠죠? 안 그런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하게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